1분기 매출은 2분기보다 더 늘어나 3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월가 전망치 317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양호한 성적이지만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expectations and the valuation are so high at NVIDIA that it's very probable that meeting guidance means the stock sells off. 엔비디아 측은 4분기부터 새로운 AI 칩 블랙웰 양산에 들어가면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거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작동하며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9% 내린 41,091.42에 마감했습니다. 스탠다드&퍼스 500 지수는 0.6% 떨어져 5,592.18로, 나스닥은 1.12% 내린 17,556.03에 장을 마쳤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요즘에 영화관 표값 논란이 좀 있는데요. 점유율 1위 대형 극장인 CGV는 반값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행사를 오늘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스타의 실황 콘서트를 담은 영화도 극장가에서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CGV 가면은 반값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벤트가 하루 더 연장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 결국 이제 관객들이 아무래도 원하는 것은 가격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들 원하실 텐데 네. 아마 극장업계 그 경영 사정이 가격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을 내리는 요구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예. 어떻게든 부응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내리는 걸 못하고 이벤트 형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좀 타협을 본 것이 아닌가. 예. 관객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앞으로 항구적으로 조금만 더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물가가 다 오르긴 하니까 근데 15,000원이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15,000 지적도 원이요? 많던데 영화 표값이 15,000원이 적냐 맞냐 이 논란이 최민식 씨 발언 때문에 더 불지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최민식 씨가 이제 그 예. 영화 표값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물 들어올 때 노래는 거 갑자기 너무 올린 거 아니냐. 네. 심지어 뭐 나라도 안 간다 그렇게 나라도 안 올리면. 간다. 예. 그래서 지금 표값이 15,000원인데 그 정도면 OTT 서비스로 집에 앉아서 영화 볼수 굳이 극장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큰 논란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마치 그 논란의 영향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 직후에 방금 말씀하신 그 영화값 반값 이벤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극장업계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업계 경영 사정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너무 안 좋아졌고 또 OTT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예. 거예요. 그래서 최민식 씨라든가 많은 분들이 영화 표값 내리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예. 극장업계 경영 사정상 지금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최민식 씨가 15,000원이면은 OTT 가입하면 사실 집에서 편하게 영화 몇 편 보는데 15,000원이면 누가 가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계에서는 좀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건가요? 그 영화계에서도 지금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극장 매출인데 그게 고의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가 거의 공멸 위기에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그 극장 관객을 사라진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비싼 표값 아니냐 이런 게 관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계 인사들도 표값을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터에 말하자면 최민식 씨가 일종의 뭐 총대를 내고 비슷하게 발언을 한 거니까 영화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최민식 씨 발언에 고무된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영화의 연대에서 입장을 냈거든요. 결국 짧은 기간에 그 표값을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최근에 영화계 침체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서 최민식 씨가 이번에 그렇게 발언을 해준 것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과 생태계를 위해서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벤트로 반값 이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항구적인 표값이나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결국은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막 똑같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극장가에 이명웅 씨가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명웅 씨 콘서트 실황 영화가 예. 이번에 개봉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개봉 첫날에 매출이 14억 2천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위입니다. 1위. 그날에 1위. 2위 매출이 14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저 실황 영화가 공개가 된 건데 콘서트 했던 모습을 머리띠 그대로 안 하는 써가지고 네, 콘서트에 또 이명웅 씨 뭐 인터뷰라던가 1년 동안 준비한 콘서트거든요. 1년 동안의 준비 과정, 비하인드 이런 것들을 담으면서 이명웅 씨가 공연을 어떻게 정말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그 진심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개봉 첫날 그 매출액이 14억 2천만 원, 2위가 4억 9천만 원, 1위하고 2위의 3배 정도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매출액이 네가 1위에 던졌잖아. 올랐고 지금 되게 상당한 그 열기가 발생하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공연 실황 영화가 기존에 간간히 제목이 됐었는데 주로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명웅 씨 영화는 아이맥스관이라든가 스크린X관 이런 특별관에서도 공연 실황 역사상 최초로 개봉을 했고 지금 현재도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 표 구하는 게 뭐 광클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화도 이게 예매 열기는 상당히 좀 뜨거운 거거든요.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저도 예매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명웅 씨 콘서트를 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표를 사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직접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때 스크린을 통해서라도 영화를 좀 간접 체험하시라고 그런 의미도 이런 개봉의 의미가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은 뭐 실제 콘서트는 못 가더라도 혹사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특히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실황 역사상 최초로 특수관 개봉을 한 거죠. 일반관 상뿐만이 아니라 아이맥스관, 스크린X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거대한 스크린 또는 스크린X관 같은 경우에는 3개 스크린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현장감이 극대화된다고 하고 일부 사용관에서는 관객들이 모여서 싱얼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영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마치 콘서트 현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뭐 영화만 개봉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콘서트 시간을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명웅 씨의 이 콘서트 실황 영화가 이번에 뭐 흥행 성적이 상당히 좋다면 다른 배우 가수들도 이렇게 영화를 계속 개봉할 가능성도 크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명웅 씨하고 이놈의 식으로 네. 공연을 하고 나서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 떨어졌어요? 내용을 극장으로 개봉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명웅 씨 영화가 특수관 개봉도 하면서 이렇게 예매를 미리도 하고 엄청난 바람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극장업계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극영화만 개봉해서는 이게 수지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저런 특수 영화, 뭐 실험, 공연 실험 영화 이런 거라도 개봉해서 더 이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장하고 극장업계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사례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웅 팬덤이 지금 극장가로 이어지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요즘 대세 이명웅 씨 콘서트 실황의 극장가를 찾았다면 영화는 오빠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남진 씨 영화도 개봉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 남진 씨의 다큐멘터리, 남진 씨의 활동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이제 하는데 남진 씨가 1971년부터 73년까지 3년 연속 가수와 한국 최초의 팬클럽 등장, 최초의 오빠 부대 등장, 당시 오빠 부대 4만 명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렇게 영화 속에 담긴 거예요. 그러면서 남진 씨가 당시 원래는 참전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 돌아와서 나훈아 씨와의 라이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영화 속에 담겨 있으면서 나훈아 씨가 이 영화는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연간의 나의 활동 내용을 진실되게 그대로 보여주는 글자 그대로의 다큐멘터리다 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내가 보니까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다 이런 말을 했었고 남진 팬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 씨의 오랜
팬분들 입장에서는 60년 발자취를 저희 스크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극장가로 발길을 끄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 남진 씨 극장가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크호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봤는데 핫쇼핑이요? 네. 굉장한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아주 반가운 소식,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흥행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랑의 하츄핑, 네, 사랑의 하츄핑. 예.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8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80만 돌파하면서 1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었고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 8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흥행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영화가 2020년에 방영된 캐치 티니핑이라는 그 시리즈물의 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로미하고 하츄핑이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나 이걸 다루고 있는 건데 이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른을 끄는 요인은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미와 하츄핑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이 어른들한테도 뭔가 인간적인 감동을, 공감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체들이 조카 보여주러 갔다가 내가 울었다 뭐 이런 식의 2030 세대 매체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감독이 처음 기획할 당시부터 아이와 어른들을 동시에 이렇게 타겟으로 놓고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지금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흥행을 했잖아요. 하루에 외국에서도 이렇게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면서 그러면 아기상어 뽀로로에 이어서 또 다른 한국의 세계적 히트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히트 캐릭터로 자리만 찾기만 하면 완전히 화수분처럼 나중에 줄줄이 또 다른 뭐 콘텐츠라든가 유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스토리라면 탄탄하다면 토종 애니메이션도 뭐 세대를 넘나들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다리는 작품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푸바오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푸바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9월 4일에 개봉하는데 제목이 안녕 할부지거든요. 바로 푸바오가 할부지하고 이별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3개월 동안의 모습,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 그게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푸바오 팬들이 마지막으로 추억에 담고 있었던 푸바오의 모습이 스크린으로 상영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단편적인 모습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지만 그렇게 장편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뭐 미공개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상당히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깊이 있는 이야기라든가 또 사육사분들의 인터뷰가 또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또 눈물이 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감동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푸바오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좀 더 아쉬움을 달래주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폭감 논란 얘기했지만 이런 좋은 영화를 많이 개봉하면 이런 폭감 논란이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극장 그 관객분들이 영화 볼 영화가 없어서 극장에 안 간다, 볼 영화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관객들이 원하는 극장 가서 볼 만한 좋은 영화라는 게 보통 고대 스펙터클 블록버스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류의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차피 미국밖에 없는 거고 과연 또 우리가 볼 영화의 기준이 볼거리여야만 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라면 충분히 극장 가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 게 아니라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화제된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기로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되는 과정에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텔레그램 왜 크게 그게 작용하는 멀쩡한 것으로 거지? 전해졌습니다. 유튜버 기사입니다. 나흘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선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프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수사 판사는 드로프의 혐의를 인정해 예비 기소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500만 유로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드로프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프랑스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아들을 학대한 후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의 거부를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줘. 이런 결정에 성착취 수사에 대한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혼나네 알려졌습니다. 나오는. 당시 파리 검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인한 뒤 협박하려는 용의자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을 공동으로 창업한 형 니콜라이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강경한 조치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Notre soi, mais c'est un message adressé a priori à l'ensemble de l'entrepreneuriat numérique, que ce soit en France ou à l'international.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소셜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권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자 교사들의 얼굴을 나치 사진과 합성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광고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치 사진과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말 피해 사실을 한 여교사들이 경찰에 진정을 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가 정부는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대책으로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호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들 기자들에게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허위 촬영물 처벌을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설과 피해자 법률 의료 지원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놈이. 지난주 전당대회를 오늘 마친 안 페리스 되는 미국 거 대통령이 혼나겠네. 전업주인 조지아주를 버스로 돌며 본격적인 대선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페리스 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동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어디서 다 보도입니다. 비슷하고 쎄. 대선으로 확정된 전당대회 이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월즈 주지사와 함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조지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앞서 노동조합 행사를 찾아 트럼프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Donald Trump was president, he blocked overtime benefits for millions of workers. He opposed efforts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he even proposed slashing budgets for federal fire service programs. 북부 러스트벨트 유세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방문한 국립묘지에서 사진 촬영을 막았다는 이유로 트럼프 관계자가 묘지 측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식은 해리스 상승세에 급락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비욘세와 푸파이터스 등은 트럼프 유세 행사와 동영상에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반발했습니다. The altercation at Arlington Cemetery is the media creating a story where I really don't think there is one. There is verifiable evidence. 이런 가운데 해리스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인은 동서인 주디 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국빈 만찬과 오찬에도 참석하며 해리스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And this list also includes a member of my family. My sister-in-law, Dr. Judy Lee, who is also with us today. 또 최근 전당대회장에는 주디 리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큰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오찬 때 해리스는 한반도 밖에서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며 한국과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운동 행사를 검색하는 등 광범위한 공격 기획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크룩스의 범행 동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결정적인 발표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BA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고등학생 당시 입었던 유니폼이 다음 달에 경매에 나옵니다. 중요한 옵션은 예상 판매가로 우리 돈 26억 7,500만 원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 유니폼은 선택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에 실렸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입었던 옷입니다. 경매 수차하는 옵션 측은 제임스의 유서 깊은 커리어의 시작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옷이 특별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또 이 유니폼의 예상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고 제임스의 선수 생활 뒤에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을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서울을 향해서 물컹물컹한 토마토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놈이 되지 않죠. 언뜻 보면은 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세계적인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의 모습입니다. 수천 명이 행사를 즐긴 가운데 트럭 7대가 마을 중심가를 어디서 이놈이 토마토를 날랐습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절하진 분열마을에 모인다고 합니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앞서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도 전해드렸죠.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연희동 차도에서 이렇게 땅꺼짐이 발생해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씹어야지. 씹어. 소방대원이 차량에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구간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거잖아. 해봐라. 네, 비탈길에 빨간 트럭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해봐. 지난 24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옥수동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던 트럭이 뒤로 밀려서 떨어질 뻔했는데요. 다행히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직접 이렇게 밀어 올려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발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도 이 트럭이 힘없이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코 태풍 산산이 오늘 오전 8시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상륙했습니다.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2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욱 특파원. 또 태풍. 네, 도쿄입니다. 네, 지금 현재 10호 태풍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위력도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태풍 10호 산산이 오늘 오전 8시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 센다이시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70m입니다. 가고시마현 곳곳은 초속 35에서 5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규슈 남부 지역은 6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오이타현과 미야기현, 가고시마현은 강한 비구름대가 넓은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나 토사 붕괴와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서 경험하지 못한 폭우와 높은 파도에 최대한 경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 주민 225만 명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산산이 본격 상륙하면서 피해도 점점 늘고 있죠. 네,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서는 돌풍으로 날아간 유리조각 등에 맞아 지금까지 3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지붕이 날아가는 등 건물 피해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가고시마현에서는 21만 2천여 세대, 미야자키현에서는 16,000여 세대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앞서 미야자키현에서는 게릴라성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가정집을 덮치기도 했는데요. 집에 있던 일가족 5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가고시마 현에서는 산막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심청됐습니다. 교통 차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해 신칸센은 히로시마 하카타 구간의 열차 운행은 내일 오전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역과 신오사카역 구간을 오가는 도카이도 신칸센은 30일 내일부터 모레까지 태풍 상황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규슈와 시고쿠를 오가는 항공편 480여 편 현재 결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씹어야 돼. 메이킹을 만나면 매일 아침 편하다. 이놈의 광고만 나오면 양심으로 빠르게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유쾌 씹어야 돼. 상쾌. 오늘 밤 메이킹. 당하기만 하면 돼요. 정신 차려야죠. 사정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제주와 무서워 걱정 해요. 공공기관 무송금의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가 드립니다. 한총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대한민국 물가장면 타이어뱅크 가슴 타이어 보상받고 3플러스 1로 교체하자.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대한민국 물가장면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변호사님, 세배도 썬팅이 안 뭐예요? 탔던데. 코텍스. 아니요, 썬팅이 뭐냐고요?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옷을 썬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항처럼 썬팅은 루마 버텍스라고 합니다. 아, 루마 버텍스? 그렇죠. 태풍 산사는 일본으로 상륙했지만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서쪽과 동쪽이 다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에서 불어든 동풍이 서쪽 지방에는 폭염을 그리고 동쪽 해안가에는 비바람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도 서쪽 내륙 기온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일본으로 북상하는 태풍 산사는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서울 등 서쪽 지방의 낮 기온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2.2도로 무척 덥고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낮에는 34도까지 지속됐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그 밖에 전남 강진 34.9도까지 치솟는 듯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의 경보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쪽 지역은 날씨가 다르다는데 이 해안에는 비바람이 또 해상에는 물결도 높게 있다고요? 네, 태풍이 일본으로 북상하지만 우리나라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 물결이 최고 6m로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의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는 오늘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해상에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해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 산간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주 상단에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은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특보가 한 차례 강화됐는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청주 34도, 광주는 무려 35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덥겠습니다. 일본 규슈 서해안에 상륙한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천천히 일본 열도를 발통하면서 오랜 기간 일본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우리나라는 주말까지 해안가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풍에 의한 서쪽 지방의 더위도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때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5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뉴스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은 이 같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 같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같아는 바르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 같아. 변호사님,
썬팅이 뭐예요? 코텍스. 아니요. 썬팅이 뭐냐고요.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옷을 썬팅이라고 하는데요. 저 한번 찾아봐요. 썬팅은 루머 버텍스라고 합니다. 아, 루마버텍스? 그렇죠. 비즈왁스 알코올 위가 불편할 때 좋은 거 아시죠? 무슨 소리? 관절이 불편할 때 좋은 겁니다. 아니 이 점막을 보호하니까 속이 편안해진다. 관절이 편안해진다고. 오호 위에 좋다니까 관절에 좋다니까. 설마 두 가지 문제가 하나의 답으로 위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편안한 게 건강한 겁니다. 아시죠? 내일의 비즈왁스 알코올 셀